안녕하세요. 객체 중심 자바 강의를 하고 있는 강희천입니다. 예. 2-4 변수 선언의 판단 가이드 쪽 들어왔습니다. 앞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변수의 타입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혹시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저도 많이 하고, 이제 또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하다 보면, 기본기가 약한 사람들이 항상 뒤에 가서 무너져요. 예. 하다못해 뭐 변수라는 개념, 뭐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기초 시절에 어떤 식으로 잡아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프로그램이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변수 쪽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이제 나중에 포인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가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객체 지향 쪽이 안 흔들리고, 그래야지만 또 다른 언어로 적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변수를 막 배우다 보면 문법적인 내용은 뻔하거든요. 문법적인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변수라는 건 뭐다? 변수라는 건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상자다. 자,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살짝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변수라는 건 메모리상에 만들어지는 상자다. 그리고 그 상자를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네. 도대체 그럼 저희 선생님 화면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해가지고 10 찍으면 화면에 결과물 나오잖아요. 예, 근데 왜 int i는, 예, 이런 거 찍어가지고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황당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화면에, 예,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제가 줄여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출력을 하나, 아니면 int i는 10 해주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i 하나, 화면에 나오는 결과물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변수 왜 선언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자, 봅시다. 자,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메모리에 상자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메모리의 상자를 왜 만드는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죠?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도대체 메모리의 상자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메모리 상자에다가 뭔가를 써놓는다, 뭔가를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언제 데이터를 보관할 거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인간의 머리가 CPU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6이라는 결과물이 딱 떨어지면 굉장히 깔끔하게 뭐 어디다 적을 필요도 없죠. 그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34,526 더하기 65,732 이런 식으로 숫자 더하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접수돼요? 옛날에 주산학원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거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안 돼요. 그죠? 그 변수를 우리가 선언한다는 건 메모리를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메모리 언제 쓰느냐? 지금 다 처리 못할 때 쓴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죠. 특히 남자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남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여자들이랑 틀려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도의 수첩에다가 적어 놓겠죠? 자, 아무개 이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해놓겠죠. 자, 근데 수첩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이어리라고 얘기하죠. 예, 다이어리라고 이렇게 해서. 요런 것도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럼 이름 적어 놓으시고, 데이터 적어 놓으시겠네요. 이름 적어 놓으시고 데이터, 이름도 적어 놓으시고 데이터. 그죠? 자, 정 없으면 우리 어디다 해요? 정 없으면 코푼 휴지라도 써야죠. 그죠? 그 휴지에다가 이런 거 딱 적어 놓고 이렇게 기록해 두실 거 아니에요. 자, 기록해 두시면 일단 안심이죠. 뭐가 안심이죠?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CPU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두뇌가. 그죠? 뭐만 기억하면 되죠? 노트에 써놨어요.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노트를 씌워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좋아요. 네, 다시요. 그 노트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노트라는 개념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그 머리를 갖다가 CPU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메모리라는 노트에다 이걸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메모리라는 노트에 적힌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한다는 의미가 결국엔 변수의 활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변수를 쓴다는 건 메모리에다가 뭔가 이름 붙여놓고 이거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언제 이름 붙이냐고요. 자, 언제 이름 붙이는지 생각해 볼까요? 변수란 데이터다. 자, 언제 쓸 거다. 지금 쓸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쓸 때는 변수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거기다 박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아까 전화번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도 지금 내가 쓸 거 아니죠. 뭐 한다는 얘기죠? 이 전화 통화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나중에 쓸 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여러 번 쓸 때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재사용이에요. 변수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 개발자가 선언한 변수는 메모리상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계속 설명했던 얘기죠. 그다음에 메모리상의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는 걸 변수를 선언해서 변수로 값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거든요. 우리가 수첩에다가 어떤 전화번호를 적잖아요. 그동안 우리 머리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아니죠. 그거를 기억해야 될 때는 머리가 많이 돌아가겠지만 수첩에다가 이거 적는 동안 머리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컴퓨터도. 왜? 결국엔 컴퓨터는 사람을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자, 컴퓨터도 똑같아서 제가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이런 거 가지고는 컴퓨터가 동작하지 않아요. 이건 메모리상 공간만 할당하는 거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만 실제로 CPU가 동작을 합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랑 좀 맞물립니다. 자, 우선 진도를 좀 뺍시다. 자, 변수를 언제 선언하는가? 자, 변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메모하세요? 그냥 그거 기억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변수 언제 선언하는 거지? 그냥 값 나오는 거죠. 자, 지인들의 연락처. 나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운다. 이거 메모장 쓰시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중요한 전화번호는요, 머리로 외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번호 외우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제 핸드폰 번호도 못 외웁니다만, 참 재밌어요. 이거 한 번 안 외우기 시작하니까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 보내줘야 되는 금액, 숫자, 그 다음에 약속, 일정, 날짜, 시간,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비밀번호나 데이터들은 우리가 메모를 한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는 도대체 언제 변수를 선언한가? 계속해서 보관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 변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사실 변수라는 게 의미론적으로 보면 변하는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과를 누적해서 계속 담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누적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제가 그 얘기 써놨습니다만, 자, 다시요. 자, 이건 뭐라고요?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누적하는 데이터. 그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계속 재사용하는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랑 똑같죠? 다만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처리 방법이 틀립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적절한 타입의 변수를 써라. 숫자를 써야 되는데 뭐 문자를 쓴 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메모리상에서
메모리상에 만들어진 상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뭘 조심하셔야 돼요. 상자의 이름이 똑같으면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충돌하는 거, 이름 충돌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상자를 최초로 만들 때만 변수의 타입이 쓰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상자를 최초로 만들 때만 변수의 타입이 쓰인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컴퓨터가 앞에서 뭘 끌어내죠? 타입을 먼저 끌어내요. 자,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자, 요게 변수로 선언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int i, 이것도 사실 변수 선언이거든요. 자, 근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int i는 10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어요. int i는 뭐만 만드는 거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변수로 선언한다라는 건 뭐만 한다? 메모리상의 공간만 만든다. 이렇게 i라는 이름이 붙은 상자 하나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t i는 10은요. 네, 이거 예전에 제가 앞에 있는 것들에서 많이 했었어요. 계속 제 강의 들으시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몇 번이든 반복합니다. 네. 자, 봅시다. 복사해서 집어넣죠? 10이라는 값이 복사가 돼서 집어넣는다라고 들어갔죠?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사하는 연산 작업을 할 때 CPU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연산자가 들어가 있죠. 네, 는이라는 연산자가 들어가 있죠. 할당 연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네.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어떻게 이거 자바 벌처 방식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걸 잘 보십시오. 자, 앞에 뭐가 나왔죠? 이제 타입. 앞에 타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게 int라는 건 4바이트거든요. 그럼 4바이트 뜯어내란 얘기죠. 4바이트 뜯어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i라는 상자에 이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그래놓고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담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그 밑에 줄에서 코딩을 또다시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코딩하면 이건 에러납니다. 이건 컴파일 에러납니다. 왜 에러나는지 뻔해요.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거, 자, 보세요. 컴퓨터 입장에서요. 컴퓨터 입장이 되면 뭐 할 거예요? 4바이트 뜯어내겠죠. 4바이트 뜯어냈어요. 자, 그러면 i라는 변수 있고 또 뭐가 있어서요? 4바이트 변수 공간 뜯어놨죠. 자, 근데 이 변수에다 이제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자에다가. 뭐라고 붙었죠? i죠. 야, 그러면 i라는 이름으로 상자를 찾으려고 할 때는 뭘 찾아야 되지? 알 수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면요. 타입이 나오면 컴퓨터가 뭘 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타입이 나오면 컴퓨터가 이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쓸 수 없지만 반대로 이건 된다고요. i는 100. 자, 이건 왜 되죠, 이건?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i라는 상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i라는 상자. 자, 좌측에 있는 상자는 뭐라고요? 데이터를 담는 상자. 잊지 마십시오. 할당 연산자의 좌측이냐 우측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좌측에 있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데이터를 담는 곳. 우측은 뭐라고요? 데이터를 꺼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i라는 상자에서 데이터를 꺼낼 거죠. 아니, 데이터를 담을 거죠. 좌측에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저기 메모리상에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이거 앞에 뭐가 안 나왔죠? int라는 거 안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는 거 없다라는 얘기네요. 메모리 공간 할당하는 거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뭐 한다는 얘기죠? i라는 상자가 필요하대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죠? 공간 할당 안 한 상태에서 한다라는 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즉 i라는 상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메모리 상자 중에 i라는 상자를 다시 찾아왔어요. 거기에 지금 원래는 몇 단계 있었어요? 10단계 있었죠. 그 상자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100이라는 값 집어넣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최초로 만들 때만 변수의 타입이 쓰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될 때 어떻게 되니까? 해석될 때 앞에 변수의 타입이 붙어있으면 얘가 뭐로 해석되니까? 메모리 공간 할당하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재료명에서. 나중에 객체 재료명 들어가면 약간 어려워집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클립스는 미리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불필요한 변수의 선언을 처리한다 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놨는데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클립스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저씨 이거
이거 왜 썼는데? 너 바보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경고창에 그 노란색 그 전구바가 뜹니다.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는 미리미리 이 변수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변수의 선언을 좀 처리할 수가 있게끔 돼 있죠. 자, 변수 선언하고 변수 선언을 고려하게 하는 상황들. 아,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다 그냥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전부 다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 처음에 코딩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처음 접하신 분들은 무조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준을 잡으세요. 자, 봅시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변수로 선언합니다. 왜 그러죠? 매번 변하니까요. 그러면 사용자 입력하는 데이터를 변수로 선언하지 않으면 매번 코드에 있는 걸 재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x값은 10이라고요. 그러면 x라는 그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10이라는 값을 계속 사용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선언하지 않으면 매번 계산 다시 하는 거잖아요. 방정식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변수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자, 연산의 결과를 누적을 하고 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뒤로 가면 이제 제어문이라든가 뭐 포르프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x 더하기 y, y 더하기 z 뭐 이런 연산들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뒤에 연산자가 나올 거예요. 그 연산자 나오면서 연산자 결합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변수가 선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계산을 계속 반복적인 계산이 일어나면서 결과가 누적해야 돼요. 결과를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변수입니다. 자, 세 번째. 나중에 변수의 값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는 뭐냐. 재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계속 여러 번 써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파이라는 값 몇 쓰죠? 3.14 어쩌저쩌저 이거 쓰죠. 이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변하지 않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수라고 부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의 계좌 금액, 계좌에 있는 금액, 그죠? 여러분의 그 사용자의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은 어떻죠? 항상 매번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값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의 날씨, 그쵸? 매번 달라지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변수로 선언하십시오. 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가이드는 뻔해요. 재사용이에요. 데이터를 선언해 놓고 이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변수를 선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시면 참 편하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한다? 사용자 입력할 거다. 그럼 무조건 변수예요. 그 다음에 계산해서 결과를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변수.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실생활적인 가이드를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또 이제 변수 처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